자, 다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는 인물평인데요.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그 충성심 높은 진돗개상이고, 이제 이 백 교수 말씀은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운이 없다. 어떤 대권 후보의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운이 없는 분이고, 어떤 화를 입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금 탓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낼 때 민주당 핵심 인사, 자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진보 등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과 그런 친분이 좀 있는데, 민주당 당시 핵심 인사의 주선으로 한번 만날 뻔했대요. 근데 어떤 그 중간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결국 못 만났는데, 만나면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 장관은 관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관상이래, 고귀한 관상인데 관상에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한테 조국은 장관을 아치면 안 된다.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서생의 어떤 그런 관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권력과 가까이 가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부산시장이 적절한 거 아니냐, 뭐 그때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검찰 생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화를 입었다. 상당히 이제 그 안타깝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이 관리만 잘 했으면 나중에 대권 후보로 꼽힐 만한 그런 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귀함이 없어. 이제 그래서 실현을 당하는 건데, 조국은 언뜻 보면 귀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강한 권력이 없어. 반대야, 윤석열하고. 근데 본인도 사실은 또 좀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억울하지. 본인은 억울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국 그분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참 저도 그분이 이렇게 잘 관리하면 대권 후보로서 나중에 이렇게 출마 의견도 많이 나오고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겠다, 나는 그리 봤어.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뭐 소통령이라고도 불리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인물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권력이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려 섞인 그런 평을 좀 했고, 이 한 장관은 그 아까 이제 조 전 장관은 이제 진돗개상인데, 한 장관은 원숭이상이다. 재주가 아주 많고 꾀가 많고, 그래서 여간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당분간은 잘 나가고 그 잘 안 잡힐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라면 말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자기에 대한 어떤 비판에 일일이 그 대응하고 반박하고 이런 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자기 운을 소진시킬 것이다. 그럼 뭐 여권에서 뭐 차기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언급하기는 이르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재주도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요. 한동훈이는 좀 말을 적게 해야 되고,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강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냥 과묵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계속되면 좀 위험해요.
자기 운이 하락해요. 자, 지금까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관상 및 인물평을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얘기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관저 이전 관련한 부분 또는 용산 이전 관련한 부분, 여기에 이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말을 했었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메인 테마인데, 뒷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부록 비슷하게,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유력 정치인들과 어떤 친분을 갖고 있고 또 그 나름의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 영역이라 하는 관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좀 한번 참고로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몫이고요. 어쨌든 이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지금 등판을 했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대통령 관저 의혹 천공이 방문했다고 그간에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것이냐, 여전히 의문점이 남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백제권, 천공 두 사람이 다 별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나 경찰이나 그 스스로 자꾸 그 의심을 초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공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보면 처음부터 지금 백제권 씨 얘기는 지금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경찰도 이미 그 전에 알았을 텐데, 자, 그러면 백제권 씨 본인도 이것을 이분은 뭐 원래 그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그런 부분은 아마 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감추고 싶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극구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사람만 바뀌었을 뿐 어차피 민간인이 거기 말하자면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국사를 일종의 뭐 대통령실 그 관저도 다 정부 중요한 그 최고 통치자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 이건 국정으로 봐야 되죠. 크게 보면 그 관여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고 그 어떤 이면에 그런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저런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가 한번 또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저 나름 또 그간에 오랫동안 또 깊이 있게 취재를 해왔고, 여전히 아직도 취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의 그 미진한 부분들이 또 여전히 남아 있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직 어떤 진실 또는 사실을 속단하기엔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분의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디에도 어떤 그 천공의에 대해서 단정적이나 확정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질 않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전원을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육군 참모총장의 전원은 결국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승찬 전 대변인은
뭐 도대체 뭐 잘못한 게 뭐냐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조금 경찰도 아마 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 외에 이제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천공 의혹 관련해서 뭐 너무나 그 이제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은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뭐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면 또 다른 뭐 새로운 또 어떤 또 증거가 또는 새로운 증언자가 나타난다면 양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조성식의 어퍼컷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